그러면 데이터 병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보면요, 한 가지 데이터만 수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은 보통 개별적으로 CSV 파일로 저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는요, 각각의 개별 데이터 CSV 파일들을 합쳐가지고요, 한 개의 데이터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이 데이터 병합입니다. 저희는요, 위에서 사용했던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 df1, df2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두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병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요, 쉽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각각의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서는 저희가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오는 거를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는요,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 왔을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 온 다음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러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거. 그때 한 개가 데이터 프레임 1이고 한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 2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병합을 할 때 사용할 메소드는요, 컴캣이라는 메소드예요. 컴캣이 한국말로는요, 연결하다 라고, 아마 한국말 뜻이 연결하다 그런 뜻일 거예요. 콘캐트네이션인가 콘캐네이트라는 그러한 영어인데요, 그 뜻이 연결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병합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해서 한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덱스 기준 병합과 콜럼 기준 병합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병합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근데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인덱스 기준 병합은요, 여기서 예를 들면요, 인덱스가 보면 0, 1, 2, 4, 3, 2가 있어요. 인덱스 기준 병합은요, 인덱스 값의 중복은 고려하지 않고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지면 0, 1, 2, 그 다음에 4, 3, 2 이게 다 합쳐져서 6개의 인덱스가 생길 거고요. 그렇지만 콜룸에서는요, 중복이 된 콜룸이 있으면, 중복됐다는 게 콜룸 네임이 중복이 되면요, 중복되는 콜룸은 한 개의 콜룸을 병합합니다. 이게 인덱스 기준 병합이에요. 반대로 콜룸 기준 병합은요, 콜룸 이름 중복은 고려하지 않고 병합을 하지만 인덱스 값이 중복이 되면요, 그 인덱스 값이 중복되는 로우를 병합을 해서, 모든 로우들을 병합을 해서 한 개의 로우로 만드는 게 콜룸 기준 병합입니다. 그럼 먼저 인덱스 기준 데이터 병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덱스나 아니면 콜룸이 같으면요,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덱스가 보면 주황색 같죠? 그러면 인덱스 값이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빨간색 그러면 콜룸 네임이 같다라는 표시예요. 이거를 인덱스 기준 병합을 하면요, 인덱스 중복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황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병합이 안 되고 두 개가 있지만, 콜룸은 중복을 고려해도 중복되면 합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두 개가 합쳐져서 빨간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거기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 노란색,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뭐라고, 흑색이라고 하나요? 이 흑색, 이런 식으로 보면 노란색, 흑색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덱스 기준 병합이에요. 이 인덱스 기준 병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콘캣에 병합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요, 리스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df1, df2를 가지고 배울 거기 때문에 리스트에 df1, df2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실행시켜주면 돼요. 실행시켜주면요, 병합이 됩니다. 병합이 되면요, 인덱스가 보면 인덱스에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2,
2 그대로 나와 있죠. 그다음이지만 콜룸이 보면 총 6개 콜룸이 있어야 되지만 C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콜룸을 병합을 해서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덱스 기준 병합인데요. 여기서는 보면 x6라는 그 값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x6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인덱스 기준 병합, 콜룸 기준 병합. 그때 어떤 기준이냐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x6를 기준으로 병합을 하냐. 그래서 그 x6입니다. 한국말로는 축이죠. 그래서 x6 0은 인덱스 기준 병합이고요. 1은요 콜룸 기준 병합이에요. 보통 기본값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생략 안 해주고 적으면요 0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요 똑같이 그냥 기준 위에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실행시킨 건데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면요 보면 똑같죠? 위에랑 밑에랑 다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다음에 배울 거는요 이 인덱스 기준 병합을 할 때 콜룸 정렬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콜룸 정렬이 무엇이냐 보면 원래는 영화 보면 A, B, C, D, E죠. 그렇지만 그냥 바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A, B, C, E, D C는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병합시켰어요. 그래서 A, B, C, E, 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A, B, C, D, E로 되게요. 그때 쓰는 게 sort true예요. 인덱스 기준일 때는요 콜룸을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sort true라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요 실제 결과가 보면 A, B, C, D, E라고 나와 있어요. 그전 결과에서는 A, B, C, E, D였습니다. 그렇지만 차례대로 정렬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는 보면 sort라는 게 없죠. 왠가 기본값이 false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겁니다. sort false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생략된 거는 sort 이런 식으로 sort false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sort를 하기 때문에 sort true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재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기본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가 0, 1, 2, 4, 3, 2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요. 0, 1, 2, 4, 3, 2 이런 식의 인덱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인덱스 재설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를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인덱스를 안 쓰고요.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0, 1, 2, 3, 4, 5 같이. 이때 쓰는 게 ignore index to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기본값이 false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다 ignore index false 값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true로 바꾸면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보면요. 이전에는 0, 1, 2, 4, 3, 2였지만 0, 1, 2, 3, 4, 5로 인덱스가 재설정된 겁니다. 재설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은 병합을 할 때 보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로우가 어디까지고 어떤 로우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왔는지 라고 그렇게 보통 표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키즈입니다. 키즈에 프레임 정보를 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1은 df1이라고 설정을 한다고 표시한 거고요. df2는요 df2라고 설정한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요 여기 보면 여기 0, 1, 2는 df1이죠. 그래서 0, 1, 2는 df1 그 다음에 4, 3, 2는 df2니까 df2라고 된 거예요. 이거를 바꾸시면 바꾸신 대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서 나왔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중복되는 콜룸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 쓴 게 join이라는 입력값이에요.
조인의 inner라고 표시를 하면요. 중복되는 값만 나와요. 여기다 보면 중복이 C죠. 그래서 이렇게 C 콜룸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병합돼서 보면 값들이 전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중복되는 C만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인을 inner라요. inner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두 프레임에 중복되는 것들을 inner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nner라고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면요. 이렇게 중복되는 것만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지금까지는 인덱스 기준 병합 배웠는데 이 다음 넘어가서 콜룸 기준 병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콜룸 기준 병합은요. 인덱스 중복을 고려해서 중복되는 인덱스는 합치고요. 그 다음에 콜룸은 중복되는 거를 고려 안 해서 그냥 둔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빨간색 콜룸 이게 콜룸 네임이 같지만 빨간색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주황색 인덱스는 중복되기 때문에 합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황색에 앞에 있는 데이터 4개, 노란색, 그 다음에 흑색 뒤에 4개 이런 식으로 병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콜룸 기준 병합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 아주 쉬워요. 앞에랑 인덱스 기준 병합이랑 아주 똑같은데 단지 x6를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콜룸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1 그런 식으로 합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요. 지금은 C가 원래 중복되어서 인덱스 기준 할 때는 이렇게 합쳐졌는데요. 그렇죠. 콜룸 기준 때는 C가 각각 있고요. 그 대신 인덱스 2가 중복되는 2 있죠. 이거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적어왔네요. 이 2는 중복되는 이 인덱스 값 2는요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앞에 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있는 뒤에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컬럼 기준 병합인데요. 여기서 병합 전에 데이터 프레임 정보만 남길 수가 있어요. 병합 전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남길 수 있어요. 앞에 저희가 배운 것 같이 앞에 보면 키 쓴다고 했죠.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도 단지 차이는 x6를 1로 해주는 겁니다. 그거 키 값을 연 다음에 x6를 1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df1 abc는 df1에 있는 거고요. edc는 df2에 있는 정보다 식으로 df1, df2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중복되는 로우만 남길 수 있어요. 앞에 인덱스 기준 병합 때는 중복되는 콜룸만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콜룸 기준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로우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다 똑같아요. 단지 조인의 inner라고 이런 식으로 x61 조인 inner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요. 중복되는 이 인덱스가 2인 이 로우만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콜룸이랑 조금 다르게 뭐도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중복되는 로우 외 특정한 다른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도 데이터 프레임 속하는 로우도 남길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df1에 있는 인덱스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탁 시키면요. 보면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요. df1에는 012가 인덱스가 있었죠. 그래서 012 그 다음에 중복되는 로우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df2만 중복되는 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df.index 해가지고 앞에 이 부분만 남긴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만 남긴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2, 3, 4 이 부분만 남긴 게 밑에 거예요. 그때는 index df.index라고 df2.index 그래서 df2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여기에는 인덱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면 4, 3, 2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4, 3, 2만 남아 있어요. 그 위에 코드는요. 아래 코드랑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랑 같은가 하면요. 이거는요. 아주 당연하지만 콘캣으로 데이터를 컬럼 기준으로 병합한 다음에 그 다음 그 결과에서 df1에 있는 인덱스만 남기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메뉴에 있는 이거랑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콘캣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콘캣 말고 어펜드라는 거를 가지고도 병합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살짝 좀 다른데 어펜드는 뭔가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합보다는 데이터 값을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펜드가 넣는다 뭐 그런 뜻일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 어펜드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다른 프레임 데이터를 병합하는 것보다 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랑 똑같게 데이터 프레임 1, 데이터 프레임 2, df1, df2를 가지고 배워볼게요. df1에 df2를 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df1.append에 df2를 병합하기 때문에 df2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병합이 돼요. 이거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 인덱스 기준 병합이랑 진짜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은 건 결과가 완전 같아요. 그렇죠? 같죠? 결과가요. 여기서 보면 어펜드에는 지금 df1만 넣었잖아요. 사실 이 안에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df3이란 거를 또 사용해 보겠어요. df3. 그래서 df1 어펜드에 리스트 df2랑 df3이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 이건 오류가 나는데 이걸 실행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보면요. df3까지 합쳐져 가지고 나온 게 보여져요. 그렇죠? A, B, C 이 앞에 거는 보면 A, B, C, D, E A, B, C, D, E까지 있었죠. 그 다음엔 3개 F, G, H 그래서 F, G, H가 이런 식으로 붙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컬럼 정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주 똑같아요. 그 콤게이션 똑같습니다. sort true 하면요. 이거는 df1에 df2를 합치고 그 다음에 콜룸을 정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기준 병합에서 콜룸 인덱스 기준 병합에서 sort true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덱스 재설정도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유사해요. ignore index true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요. 여기 보면 0, 1, 2, 4, 3, 2가 있었죠. 여기 보면 0, 1, 2, 3, 4, 5로 인덱스가 재설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컴캣이랑 어펜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요. 실제로 보면요. 이제 이런 병합을 언제 많이 쓴다.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죠. 특정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읽어와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병합하는 거. 병합해서 한 개의 데이터로 만드는 거에 대해 쓴다고 했어요. 실제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여러 타이타닉 데이터를 병합해서 한 개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스프릿에 보면요. 여기 보면 제가 기존에 보면 이 타이타닉 CSV 파일을 쪼개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쪼개놨는지 보면요. 각각의 탑승객의 에이지, 그 다음 캐빈, 그 다음에 호실 정보죠. 그 다음 엠박,
어디서 탔는지,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이 사람이 살았는지, 타이타닉이 바다에 빠져서 살았는지, 그다음 티켓 그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티켓 이렇게 보면 티켓 정보 이런 식으로 놔뒀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정보를 클래스별로 그 다음에 성별별로 제가 다 쪼개놨어요. 에이지에서 클래스 1에 있는 여성 에이지 정보인데 클래스 1에 있는 메일의 에이지 정보, 그 다음에 클래스 2의 피메일의 에이지 정보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놨습니다. 이거를 병합하는 거를 한번 제가 코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병합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은가 하면 타이타닉 CSV 파일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병합하는데 실제 보면 이 중에 한 개 타이타닉 에이지 클래스 1 피메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요 패센저 아이디가 있고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 그 아이디에 해당한 탑승객의 나이 정보가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none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나이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none인 거예요.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클래스 2는 클래스 2의 여성에 대한 에이지 정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병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병합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보면 같은 정보들은 여기 패센저 아이디 같은 정보들은 다 인덱스 기준으로 병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합을 한 다음에는 각각의 다른 에이지 정보, 카빈 정보, 엠바크 정보 이런 거는 콜룸 기준으로 병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코드에 대해서 했어요. 어떤 식으로 각각 서바이브 정보, 에이지, 티켓, 페어, 카빈, 엠바크 정보를 저희가 각각의 이 정보들 파일을 서바이브 정보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파일들만 읽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인덱스 기준 병합하고 다음에는 에이지 정보만 가지고 있는 파일들 읽어와서 인덱스 기준 병합하고 차례대로 다 병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콜럼 기준 병합하는 그 코드입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 여기서는 클래스 1이랑 피메일 정보가 실제 이 CSV 파일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정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각의 여기마다 다 생성해 줄 필요는 없고 특정한 한 개의 정보에만 피메일이냐 메일이냐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클래스가 뭐 1이냐 2냐 3이냐 정보를 넣어줘야 됩니다. 저는 서바이브드 이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 승객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남자냐 그 다음에 클래스가 무엇이냐를 넣는 코드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 앞에 코드는 앞에 저희가 배운 거와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 완전 똑같은 거 아니면 유사한 게 뭔가 하면 특정 폴더에 있는 모든 CSV 파일을 읽어오는 그 코드랑 아주 똑같아요. 거기서 추가된 게 이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보면 import data type가 survived. 그래서 어떤 파일에 파일명에 survive라는 단어가 있냐 라는 거예요. 그 다음 age라는 정보가 있냐 티켓이라는 그 단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survived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단어를 그 파일들 다 읽어오면요 survive 정보죠. 당연하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면 age가 포함되어 있는 건 전부 다 age 정보고 카빈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다 카빈 정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엠박스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파일 이름명은요 다 엠바크 정보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확인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 파일이 맞으면요. 예를 들어 survive면 survive라는 단어가 파일명에 있고 그 다음에 CSV 파일이 맞으면요.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survive에서만요. 그 파일에 female이냐 male이냐는 정보가 있냐 하는 거예요. female이냐 male이라는 정보가 있냐. 그 다음에 클래스 1이라는 단어가 있냐, 클래스 2라는 단어가 있냐, 클래스 3이라는 단어가 있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요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건데 데이터 프레임의 콜룸이라는 그 sex라는 콜룸을 만든 다음에 그 해당 콜룸에 파일명이 female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female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emale 단어가 없으면 male이라는 거를 여기 그 콜룸에 male이라는 데이터를 정보를 기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p 클래스라는 콜룸을 생성한 다음에 클래스 1이면 1이라는 데이터를 이어주고요. 클래스 2면 2, 그 다음에 클래스 1과 2가 아니면 3이라는 거를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는 df 리스트라는 데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df 리스트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실행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병합을 해줘요. 이그노 인덱스 해가지고 그 인덱스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가 하면 인덱스를 0, 1, 2, 3 그런 식으로 무시해 주시. 차례대로 그냥 0, 1, 2, 3 그런 식으로 이거 인덱스를 해주. 이거는 인덱스 true. 그러니까 인덱스 재생성이죠. 그런 식으로 true 해준 다음에 다 병합을 해줬습니다. 병합한 거를 df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import type dfs에 병합된 파일을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넣어서 한번 넣은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0일 때 보면 아이고 이걸 실행 안 시켜서 그런데요. 그러면 인덱스 기준 병합된 정보들이 다 있어요. 0에서 보면 survive, 그 다음에 sex 정보, p 클래스 정보.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만약 1이라고 하면요. 1은 보면 age 정보가 들어와 있겠네요. age. 그렇죠. age 정보. 그 다음에 이 패센저 아이디가 제가 보면 인덱스가 패센저 아이디로 바뀌어 있죠. 여기 이그널 인덱스라고 했으면 0, 1, 2, 3, 4식으로 쭉 가야 되는데 패센저 아이디로 인덱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set index라는 걸 썼어요. 이거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set index에 어떠한 콜럼 이름을 넣으면 그 콜럼이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센저 아이디 인덱스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면 3이면 뭐죠? 티켓 데이터가 인덱스 기준에 병합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든 인덱스 기준 병합을 한 다음에 이제 콜럼 기준 병합으로 해야 되죠. 그게 이겁니다. pd-concat import type dfs 이게 리스트죠. 인덱스 기준 병합된 모든 리스트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콜럼 기준 병합이기 때문에 x6를 1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합을 시켜준 다음에는요. 원래 기존 그 데이터를 보면 패센저 아이디는 원래 콜럼이가 인덱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인덱스를 한 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0, 1, 2, 3, 4 그걸 해주는 게 리셋 인덱스라는 겁니다. 리셋 인덱스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0, 1, 2, 3으로 되는 그러한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실제 위에 나왔던 타이탄 CSV 파일을 읽어왔을 때랑 똑같아요. 보면 정보가. 그렇죠. 똑같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병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떤 폴더에 있는 걸 달고 와서 병합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어떻게 병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